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구촌교회에서 뮤치학 지구에서 음향 엔지니어링 맡고 있는 양홍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향 전반적으로 뭐 장비를 세팅하고 설치한 후에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을 해서 어, 테스트도 하고 네, 같이 그런 걸 해보면 좋겠지만 이미 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음향을 조정을 하고 원하는 음악을 나올 수 있도록 원하는 음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좀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처음에 순서는 처음에 용어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엔지니어와 엔지니어끼리 또는 엔지니어와 그 세션 또는 보컬과 엔지니어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을 네, 아실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 특히 이제 지금 이 시스템은 주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이 있으신 분들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먼저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그 매뉴얼을 참조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처음에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파수인데요. 주파수는 헤르츠라고 읽죠. 자, 얘는 헤르츠라고 읽고요. 그리고 1초 동안의 소리가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가천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 듣진 못하죠. 뭐 16,000 넘어가면 벌써 소리 안 들리고요. 성인이 될수록 또 나이를 먹을수록 이 위에 고음 또는 고주파 소리가 이제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사람 목소리는 125에서 한 400. 네, 이쪽 헤르츠를 이제 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가온다라고 하죠. 가온다는 도입니다. 도. 그 건반의 한 가운데 있는 도인데요. 도가 440Hz 어느 정도인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주파수가 높다고 해서 소리가 이제 커지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걸 1초라고 했을 때 자, 주파수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게 기본 주파수라고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이제 저음이라면 얘는 고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남성형태라면 얘가 여성형태 이런 소리로 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 소리라면 얘가 우 소리. 그렇죠?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주파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볼륨은 뭐냐? 볼륨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음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dB라고 써 있는데 데시벨이라고 있고요. 데시벨. 자, 그래서 기본 음압이 이제 그 0데시벨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얘기해요. 작은 소리. 작은 소리에 대한 소리의 상대적 크기가 이제 데시벨이 되는데요. 얘가 뭐 1에서 10, 20, 30 이렇게 늘어날 텐데요. 이게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100배가 됐을 때 플러스 20이 됩니다. 얘가 이제 그 데시벨은 로그라는 수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호인데요. 로그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0배가 돼도 음압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20데시벨이 되니까
어떤 소리가 50dB이라고 했을 때 얘가 70이 되고 얘가 90이 되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50에서 70이 됐을 때는 소리가 100배가 되겠죠. 그리고 70에서 90이 됐을 때도 또 100배가 되니까 50에서 90이 되면 얘는 10,000배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10,000배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데시벨이 조금 높아진다고 해도 조금 커진다 그래도 소리의 크기는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스테레오와 모노가 있는데요. 저희 그 어릴 때 라디오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들어보면 그 라디오에 이제 스테레오 라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모노 라디오가 있었죠. 그래서 스테레오는 ST라고 쓰죠. ST. 그리고 모노는 이제 모노 이렇게 쓰는데 스테레오 채널은 이제 양쪽 스피커가 소리가 이제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모노는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스피커 소리가 이제 다르게 나면 방향 감각도 생기고요. 그리고 멀고 가까운 원근감도 생기고 하스 이펙트도 생기죠. 하스 이펙트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귀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소리가 이쪽에서 나오면 왼쪽에서 이제 그 소리가 나오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면 자 이쪽 귀 왼쪽 귀랑 오른쪽 귀가 있는데 왼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더 빨리 들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더 천천히 들리겠죠. 이 시간차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차. 이 시간차를 가지고 사람은 이 소리가 본인의 왼쪽인지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스 이펙트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듣는 소리가 모노인 것 같지만 스테레오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그 키보드도 그렇고요. 키보드에 이제 잭이 두 개가 들어가는 키보드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나오는 소리,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가 이제 스테레오로 많이 잡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자 이건 잭 이름입니다. 잭. 종류가요. XLR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캐논 잭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캐논 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노이즈가 적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개죠, 세 개.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이제 그라운드인데요.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그라운드, 마이너스에서 그라운드가 되면서 이 위상차 때문에 노이즈가 생긴 거를 자동으로 없애줍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적어서 긴 거리 연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마이크의 사용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교회나 엔지니어들은 그냥 캐논 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렇게 생긴 이쪽을 이제 그 수 쪽, 수 방향입니다. 수. 그리고 이쪽이 암이죠. 자, 앞으로 이쪽을 수, 이쪽을 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쪽이 캐논 잭이 되겠죠. 자, 캐논 잭이 되고, 자, 얘를 멀티라고 하는데요. 멀티는 주로 이렇게 쓰죠. 이제 강대상이 있을 때 강대상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지니어가 뒤쪽으로 이제 있는 경우에 여기 강대상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러면 강대상의 이쪽 벽에 자, 여기가 이제 회중 자리가 될 텐데요. 강대상의 이쪽에 이제 멀티가 있죠. 멀티가 있으면 이제 케이블들이 여러 가지 뭐 보컬 케이블도 있을 거고요. 보컬 마이크라든가 악기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멀티로 들어가서 다발로 이제 진행이 되죠. 다발로 이렇게 와서 엔지니어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믹서가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죠. 자, 멀티 실제로 많이 보게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55TS가 있고 TRS가 있는데, 자, 이거 5.5라고 써놓고 55, 보통 55라고 읽죠. 그래서 암 55, 뭐 수 55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잭이 이제 얘가 이제 그 지름이,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5.5mm라고 해서 5.5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5.5 TRS나 5.5 TS 이렇게 될 건데요. 보통 말을 할 때는 55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5 스테레오 잭, 55 모노 잭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두 개가 있죠. 그 띠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게 있고요. 띠가 하나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스테레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있는 경우가 모노가 되겠죠. 어, 얘는 이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 잭이 두 개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용처가 달라서 스테레오 잭은 모노를 대체할 수 있지만 모노는 스테레오를 대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악기 신디사이저에 이 모노 잭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믹서로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 이게 위상차 때문에 예, 스테레오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가 이런 모노 잭을, 그렇죠? 자, 이런 모노잭을 신디에 연결할 때는 신디의 뒤에 보면 레프트랑 라이트, 자, 라이트랑 레프트 이렇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만 연결하실 때는 그렇죠? 레프트에다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연결하시는 겁니다. 레프트에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모노로 인식을 합니다. 믹서에서 얘를 모노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보드에서도 모노로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프트에만 연결해 주시면 모노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요. 자, 기타는 모노잭입니다. 역시 기타도 모노잭. 자, 보통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쪽으로 모노잭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35인데요. 역시 얘도 이제 지름이 보통 이어폰 잭이라고 하죠. 자, 이어폰 잭이 여기가 이제 3.5mm. 그래서 35라고 읽고요. 어, 이어폰 잭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보실 거예요. 여기 띠가 두 개가 있죠. 띠가 두 개가 있으면 스테레오일까요, 모노일까요? 그렇죠? 얘는 스테레오 잭입니다. 스테레오 잭이니까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얘가 이어폰으로 양쪽으로 이제 나가겠죠. 그리고 양쪽이 다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스테레오가 되고, 여기 하나짜리도 역시 있습니다. 모노잭이 있는데 모노잭은 이렇게 연결해도 한쪽밖에 안 나오게 되겠죠. 자, 크기가 작아서 휴대가 간편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MP3 개인 장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거 그렇죠? 여기도 이쪽에 이제 연결하게 돼 있는 이게 35입니다. 35. 교회에서는 노트북이랑 연결할 때 35 이어폰 잭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근데 잘 없어져요. 작아서 잘 없어지고 고장도 잦습니다.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비를 한 개를 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망가졌을 때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비하시고요. 특히 얘는 구비를 하실 때 반드시 스테레오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노로 해놓으면 나중에 노트북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 믹서에다 바로 꽂아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노로 되게 되면 소리가 좀 이상하죠.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스테레오를 듣지 않고 모노를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째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구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RCA 잭인데요. 요즘 최근에는 RCA 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요.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컴포짓이라고 하죠. 컴포짓 케이블. 컴포짓이 있고 컴포넌트가 있는데, 자, 컴포넌트는 자,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컴포지트만 다룰 건데요. 컴포짓에서 이 노란색이 항상 영상입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이 선을 보면 이쪽 선이 나와 있겠죠? 이 선이 좀 두꺼워요. 이게 좀 두껍고 흰색과 빨간색은 좀 얇은데요. 자, 그 음향에서 이제 왼쪽이 백색이고요. 우가 이제 빨간색인데 이걸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혹시나 음향을
이제 모노로 쓰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모노로 사용한다 그러면 레프트랑 라이트 중에 항상 레프트만 연결합니다. 레프트를 연결해주면 얘가 모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데크나 이런 뭐 MP3 아니면 그 DV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레프트랑 라이트에서 레프트만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이 기계에서는 모노로 사용하겠구나. 그래서 원래 여기에 지금 좌채널과 우채널이 있겠죠. 소리가 이제 좌채널, 우채널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두 개가 합쳐서 이쪽으로 레프트로 나가게 돼 있죠. 자, 잘 모르면 레프트 두 개 다 있으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CA 잭이었고요. 그리고 RGB 케이블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최근에는 또 그 RGB 대신에 이제 HDMI를 많이 쓰는데 모니터 케이블이죠. 15개 핀이 들어가는 모니터 케이블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따로 들어가죠. 이제 이게 그 RGB가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예요. 그래서 입출력이 이제 따로 들어가 있어서 고화질로 되죠. 컴퓨터 모니터에 많이 사용되고요. 프로젝터 연결에 주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RGB 케이블도 반드시 구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구비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HDMI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때는 반드시 RGB 케이블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죠. 특히 모니터 케이블은 좀 주의할 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먼지가 좀 잘 껴요. 먼지. 그래서 얘를 청소를 사용하실 때 청소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훅 불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DMI. 요즘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HDMI 케이블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HDMI만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뭐 미니 HDMI라든가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HDMI 케이블은 보통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죠. 이쪽. 그렇죠? 얘는 이제 그 집에서 컴퓨터에 사용하는 HDMI라든가 얘는 뭐 비디오 카메라 연결될 때 HDMI 연결하는 이런 잭이 될 거고요. HDMI의 가장 큰 어떤 그 장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디지털이고요. 디지털에다가 그리고 비디오랑 그다음에 오디오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하나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편하죠. 자, 그래서 편한 점도 있지만 그 좀 문제점도 있어요. 특히 그 이제 주로 교회에서 소리가 안 난다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면 노트북에다가 HDMI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신 후에 소리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연결하고 또 오디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여기는 비디오 연결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오디오 보통 이제 35 스테레오 단자로 이제 연결했죠. 자,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모니터 그 노트북 안에 보시면 믹서가 있죠, 믹서. 그렇죠? 여기 아래 눌러 보시면 이렇게 그 스피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믹서 누르셔가지고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릴 거긴 한데 이때 그 나가는 볼륨, 나가는 소리를 HDMI에서 그 스피커로 바꾸셔야 돼요. 저 스피커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헤드폰으로 돼 있죠. 스피커나 아니면 헤드폰. 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으로 갈 건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엔지니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3등분으로 보이는데요. 입력계, 그쵸?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믹싱계, 그리고 그 믹싱에서 나온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실제로 내는 출력계,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입력계, 믹싱계, 그리고 출력계를 각각 다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음향 시스템에 이제 처음에 입력계는 마이크랑 악기가 주로 들어오겠죠. 뭐
마이크 악기 말고도 덱이라든가 MP3라든가 노트북에서 나오는 어떤 음향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합쳐서 입력계가 되고요. 그리고 믹싱계는 주로 이제 믹서가 있죠. 콘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출력계는 스피커들이 있겠죠. 스피커도 그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 메인 스피커가 있을 건데요. 자, 처음에 입력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력계 일단 그 마이크인데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핸드 마이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가장 큰 특징이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향성은 뭐냐면 마이크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크가 이렇게 있죠. 자, 마이크가 이렇게 있을 때 소리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자, 이게 제가 자꾸 이거를 뭘 누르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우고 자,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소리가 잘 들어와요. 그런데 소리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소리를 잘 받는데 이거는 소리를 잘 못 받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초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각이 그죠? 여기 각이죠? 이 각이 더 작아지겠죠. 초지향성 마이크.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다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입에 가까운 게 중요하죠. 가깝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입이 이제, 자, 이게 입이에요. 좀 이상한데. 자, 여기 눈이 있고요. 오, 자, 지우고요. 오, 눈. 자,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가죠. 근데 입에 가깝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마이크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어가겠죠. 다른 다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을 거고, 옆에 다른 보컬이 내는 소리라든가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회중이 내는 소리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하울링이 나겠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소리들이 나오고 엔지니어가 잡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대한 입에 가깝게 그래서 가수들 쓰시는 거 보면 어, 거의 이제 잡아먹듯이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동일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또 좋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 특히 주 예배가 본 예배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마이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 종류가 정말 제각각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같은 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막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사실은 뭐 그 소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리고 그 초보 이제 보컬들이 아니면 초보 그 콰이어들이 이제 테스트를 한답시고 두드리죠. 두드리고 또 불고 훅훅 불고 또 탁탁 두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를 열어보시면요. 여기 보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그 막이 굉장히 얇아요. 고막처럼 이제 얇은 막이 있는데 두드리거나 불면 그 막이 이제 손상이 되죠. 손상되면 뭐 당연히 못 쓰게 되고요. 그래서 두드리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낮은 헤르츠에 아주 높은 그 볼륨에 아주 낮은 헤르츠를 내게 돼서 이 박이 잘 손상되니까 그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감싸는 건 뭐냐면 그 본인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손을 잡죠. 손을 잡는데 손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쪽으로도 또 반대로도 이렇게 잡아서 그렇죠. 이렇게 잡고 요 부분만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요 부분만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리가 실제로는 이 지향성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소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소리들이 막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좋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손으로 감싸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프램이니까 이 막이 역시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케이스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습기를
방지해야 됩니다. 스키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가 있는데요. 콘덴서 마이크는 보통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 목사님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콘덴서 마이크의 특징은 음향을 증폭하죠. 그래서 소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은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증폭을 하게 되는 거고 소리가 이제 크면 또 컴프레싱이 될 거고 아마 이렇게 될 건데요. 콘덴서 마이크는 증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기를 사용을 하죠. 전기를 사용할 때 믹서에 보시면 팬텀 파워라고 있어요. 팬텀 파워. 팬텀 파워가 있는데 이 팬텀 파워가 이 음향을 증폭시켜주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얘를 키시면 자 이걸 키시면 이제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컨덴서 마이크가 없는데 팬텀 파워를 키시면 갑자기 퍽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팬텀 파워를 꺼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의 특징은 자, 그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90도. 그렇죠? 콘덴서 마이크가 있으면 90도가 나올 때, 90도가 될 때 가장 소리가 좋겠죠. 특히 이제 그 입가의 거리가 5에서 9cm 에서 파핑 소리는 팍팍 소리 날 때 있죠. 왜? 그 마이크에서 팍팍 소리 날 때 있는데 그때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굉장히 그 음압도 크고요. 좋지 않은 소리가 나는데 팝핑 소리가 나니까 좀 가깝게 해주는 게 좋겠죠. 가깝게 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죠? 주로 이제 목사님께서는 좀 떨어져 있을 거니까 괜찮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 피드백 주의는 뭐냐면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자, 마이크가 여기 강대상에 있죠. 강대상에 있고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서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가 이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작은 교회 가보면 스피커가 이쪽에서 소리가 이렇게 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울링이 굉장히 심하게 나죠.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 하울링, 그 삑 소리 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 스피커를 어, 이쪽에서 더 멀리 앞쪽으로 그렇죠?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무선 마이크가 있죠. 무선 마이크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할 건데요. 보이스랑 악기에 겸용이 되고요. 역시 얘도 그 콘덴서 마이크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제 방향이 90도가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것도 중요한데 그 무선 마이크를 착용을 하시고 소리가 안 난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켜고 뮤트를 걸지도 않았는데 이제 뮤트를 걸 경우도 있는데 뮤트가 아니고도 소리가 안 날 때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옆에 보통 있는데 이 위에 뭐 그 마이크,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악기 이런 식으로 그 악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악기 뭐 라인이라고 돼 있죠. 라인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잭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마이크를 선택을 하셔야 사람 목소리가 들어갔을 때 소리가 잘 나옵니다. 만약에 라인을 선택하게 되시면 볼륨이 굉장히 커야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돼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이스는 0dB, 그다음에 악기는 마이너스 20으로 소리를 좀 깎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악기로 해놓고 만약에 이때 이제 목소리를 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죠. 자,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이제 그 앞에서 율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관절에 거치를 하게 되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쓰시다 보면 자 이쪽 허리춤에 많이 이제 그 마이크를 여기다 그 달고 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앉았다 일어났다 그럴 때 이제 허리에서 나오는 그 노이즈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꺾이게 되죠. 이쪽 선.
여기가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쪽이 꺾이면서 또는 이 아래쪽 부분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나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걸 끼신 상태에서 무선 마이크를 끼시고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이시다 보면 스피커 앞으로 막 걸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하울링이 날 수 있겠죠. 자, 단선 주의는 이 부분 아까 별표 쳐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뺐다 꼈다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관하실 때 잘 보관하시기 위해서 이해는 갑니다. 예, 이 선을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칭칭 감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칭칭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감아서 보관을 하실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선이 안에서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는요, 묶지 마시고 이렇게 감아 놓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엔지니어한테 그냥 반납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반납을 받은 후에 이렇게 돌려서 보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있고 여기 헤드셋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지금 저희가 입력계를 하고 있는데요. 악기 그리고 마이크를 보고 있죠. 자, 들어오는 입력 단자가 이제 그 잭들이 있는데 밸런스 잭이 있고 언밸런스 잭이 있죠. 자, 이건 캐논 잭이죠. XLR이라고 하는 이 캐논 잭인데 이건 밸런스예요. 밸런스는 뭐냐면 접지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접지가 돼 있으니까 소리가 이제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그 노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플러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또 나오는 소리가 있겠죠. 안 지워졌네요. 자, 플러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은 이제 노이즈가 똑같이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노이즈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노이즈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죠. 자, 빼면 노이즈랑 노이즈는 캔슬링이 되고 이제 좋은 소리만 나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믹서랑 거리가 멀어도 노이즈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컬 다이나믹 마이크죠. 그리고 피아노에 역시 다이나믹 마이크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드럼, 베이스, 기타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연결할 때는 보통 밸런스잭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는데 조금 이따 볼 이 언밸런스 잭을 이용을 해서 다이렉트 박스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언밸런스 잭인데요. 언밸런스 잭은 좀 편해요. 쓰기가 얇죠. 이거 많이 봤던 겁니다. 이건 스테레오인가요? 모노인가요? 네, 모노죠, 모노. 자, 이거 참 불편하네요. 이게 계속 얘가 나와서 이상하게 나와서. 쟤는 모노 잭입니다. 자, 55라든가 아니면 뭐 35는 이제 35는 언밸런스가 잘 없고요. RCA 잭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게 언밸런스 잭인데요. 믹서랑 거리가 멀면 노이즈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장점은 편합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CD, 기타, 컴퓨터 오디오, MP3 이렇게 있는데 자, 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암, 그렇죠? 암에 이 지금 수인데요. 수컷이 암컷으로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그냥 돌리면 똑같이 그냥 맞죠. 이게 이제 수죠, 수. 수 방향인데 암 방향으로 뭐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자, 그리고 DI 박스, 다이렉트 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이렉트 박스는 뭐냐면 이 뒤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이렇게 캐논을 받을 수 있는 그 암 단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암 단자가 있고 그래서 캐논이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쪽으로 그 55가 나오게끔 돼 있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자,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자, 55로 받는 거죠. 55. 그렇죠? 기타나 신디나 이런 것들이 55로 들어가서 이쪽 캐논으로 캐논으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언밸런스인데 이쪽은 밸런스로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밸런스로 나가게 되죠. 밸런스로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악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가까울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길어도 괜찮겠죠. 그렇죠? 밸런스로 나갔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잭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들어가는 애,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듣기 위해서 음, 본인의 모니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마이크와 악기를 알아봤고요. 이번 믹싱계입니다. 자, 이게 믹서죠. 지구촌교회 지금 그 유치, 유아, 영화촌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어, 그 믹서고요. 사운드 크래프트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아마 다그 본인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채널이 이제 몇 개냐 정도의 차이고 그리고 그 0데시벨부터 시작이냐 아니면 뭐 헤드가 더 있느냐. 자, 헤드는 이 위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쪽이 헤드가 어, 그 이쪽이 이제 0 여기가 0이냐 아니면 이쪽이 0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이게 믹서인데요. 역시 이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이 믹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엔지니어는 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인풋이 있고 게인이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래요. 전체적으로는 악기가 맨 위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어, 쭉 소리가 들어가죠.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섞여서 자, 이쪽을 거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돼 있죠.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자, 처음에 인풋 단자가 있죠. 여기 캐논도 봤고요. 그 다음에 55도 봤고요. 그렇죠? 여기 또 뭐가 있죠? 자, 하나 라인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게인이 있죠. 게인. 자, 게인은 뭐냐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게인 올리면 이렇게 돌리면 올리겠죠. 올리면 게인이 커질 거고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게인이 작아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Q가 있죠. EQ는 어, 지금 여기 네 가지가 있네요.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거죠. 소리의 어떤 색깔을 조절을 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 다음에 억스 단자가 있죠. 억스 단자는 소리를 바깥으로 빼겠다라는 거죠. 소리를 바깥으로 빼서 뭐 리버브나 어떤 그런 음, 소리의 잔향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패닝인데요. 패닝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채널로 나가는 소리를 키워주겠다라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채널로 나가는 소리를 키워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솔로와 뮤트가 있는데요. 자, 솔로는 솔로를 켰다고 이 소리로 그 소리만 그 메인으로 솔로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엔지니어가 들을 때 이제 그 여기 이어폰 잭이 있는데 이어폰 잭에다가 헤드폰 단자가 있죠. 그래서 들을 때 솔로를 가지고 본인이 그 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솔로 단자죠. 솔로 단자가 아니라 솔로 버튼입니다. 솔로 버튼. 그리고 뮤트가 있는데요. 뮤트는 누르면 꺼지겠죠. 특히 뮤트가 좀 주의해야 돼요. 이 뮤트를 실수로 하면 소리가 갑자기 안 나는데 예배 중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눌러져 있는지 안 눌러져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더가 있죠. 페이더는 음량 조절하는 이런 슬라이드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인풋이 있는데 인풋은 마이크라든가 악기라든가 이펙터 이런 것들이 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이크를 이쪽으로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라인으로 뭐 어떤 악기를 연결할 것이냐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나중에 이제 옥스 버튼에서 옥스 단자로 나와서 다시 뭐 인서트로 다시 들어가서 뭐 이펙터를 거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청소를 가끔 하셔야 돼요. 청소는 여기다가 이제 블로어로 여기 있는 먼지들을 이제 좀 없애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게인이 있죠. 게인은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게인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들어오는 양이 커진다. 그래서 보통 11시 방향을 얘기할 때, 자, 방향을 얘기할 때 이쪽 12시 방향이죠. 여기 6시 방향이 될 거고 3시, 9시 방향. 그래서 11시부터 1시 방향이죠. 자, 여기 이쪽 방향 사이에서 보통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EQ입니다. 자, EQ가 이제 그래픽 EQ가 있고 파라메트릭 EQ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파라메트릭 EQ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EQ고요. 음색을 조절해 주죠. 밝냐 어두우냐 이런 색깔 조절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픽 EQ가 없는 경우에는 피드백도 하울링이죠. 하울링을 조절해 주실 때도 EQ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높은 고주파에서 하울링이 낮다, 피드백이 낮다라면 이쪽 높은 쪽 여기가 하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가 로우죠. 하이, 미드 하이, 미드 로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요. 하이를 낮춰주면 높은 음에서 나오는 그런 하울링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동동동 하는 웅에서 점점 커지는 소리 이런 건 이제 로우죠. 로우를 낮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볼륨은 바뀌지 않는데 하울링, 피드백만 조절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악기에 따라서 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가장 깨끗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이제 잡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하얀색 EQ가 있는데 이 하얀색 EQ가 보통 이제 듣기 좋은 소리죠. 듣기 좋은 소리. 자,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를 낼 때 이제 여기 있는 이 하얀색 걸 돌리시면 되겠죠. 얘를 키우면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옥스가 있는데 옥스가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구촌교에서는 이 옥스를 층마다 또는 예배당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치랑 영화, 유아는 리버브가 없어요. 리버브가 없어서 옥스 단자를 다 악기에 아니면 보이스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뭐 이렇게 단상이 있고 여기에 리드싱어가 있고 뭐 싱어분들이 두 분 더 계시고 그리고 뭐 악기가 뭐 여기에 계시거나 그렇죠? 기타가 뭐 여기에 계시거나 아니면 신디가 여기 계시거나 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옥스 단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1번 모니터와 2번 모니터 이렇게 각각 열어서 연결을 해서 1번 모니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싱어가 들을 수 있게 그 다음에 2번 모니터는 여기 놓고 이쪽에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각각을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게 신디다. 자 이렇게 신디가 지금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2번이 이쪽이 2번이라면 얘가 2번이라면 얘를 키워주겠죠. 얘를 볼륨을 높여줘야 본인의 소리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번으로는 1번에 여기 1번인데 1번으로 좀 키워줘야 싱어가 보컬이 신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여기 보컬이 있는데 신디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게 옥스 단자고요. 자 그리고
패닝이죠. 자, 패닝은 간단하게 좌우입니다. 좌우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해주는 얘가 패닝이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레오 효과는 뭐냐면 지금 그 싱어가 이렇게 세 분이 마이크를 세 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각각. 자, 그럴 때 지금 그 레프트에 계신 분이랑 라이트에 계신 분, 그다음에 센터에 계신 분, 이렇게 세 분이 계실 건데, 레프트에 계신 분의 그 마이크는 패닝을 왼쪽으로, 그렇죠? 뭐 9시 방향이나 10시 방향,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의 마이크를 패닝 오른쪽 방향으로, 자, 3시 방향이나 뭐 1시 방향 이렇게 놓으시면 이때 청중이 보는 방향에서 보면, 지금 청중이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계신 분 목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 목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리니까 이런 게 이제 스테레오 효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솔로랑 뮤트가 있는데요. 자, 솔로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가 혼자 모니터 할 때, 엔지니어가 모니터 하고 싶을 때, 자, 그래서 그 카이어나 아니면 찬양단 분들이 계실 때 이제 그 듣기 예, 듣기 싫은 소리가 좀 날 수가 있죠. 제 그럴 때는 누가 이제 그런 소리를 내는지 확인하고 그런 소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뮤트를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뮤트를 걸 때도 있습니다. 뮤트를 걸 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는 그 영아촌, 유아촌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이 막 마이크를 가지고 놀 수 있고, 또 이제 장난도 하고 그러니까 뮤트를 걸어 놓죠. 뮤트를 걸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만져보고도 반응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더가 있는데요. 페이더는 여기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어디 0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0까지만 허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올렸을 때 0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헤드라고 하는데, 이 헤드를 좀 남겨놔야 중요한 순간에 아주 급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헤드는 남겨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헤드를 남길 때 이 왼쪽에 있는 각각 개별 채널에 대한 페이더랑 그 다음에 이 메인에 대한 페이더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메인은 기본값 0으로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쪽이 0이다, 여기가 0이다 그러면 노란색이 이쪽으로 가 있겠죠.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가 있고 더 이상 만지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조절은 여기 각각의 채널 페이더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하시다 보면 이제 소리가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그랬을 때 이 노란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좋지 않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그 계속 이제 각각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 노란색 메인 페이더는 0으로 맞춰주시고, 볼륨을 크게 하든 또는 작게 하든 이런 것들은 각각 채널에서 페이더에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커 출력계죠. 출력계. 자,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요. 모니터 스피커는 보통 바닥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싱어의 그 귀, 얼굴 쪽을 이제 향하게 돼 있고요. 또는 악기도 마찬가지인데 악기의 그 연주자의 이제 그 머리 쪽으로, 그래서 직접 본인이 연주하는 거 또는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또는 설교자의 그런 어떤 설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모니터 스피커의 그 어떤 위치, 그리고 사용처가 되겠죠. 그 기능이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컬 악기 연주자용으로. 그런데 이제 그 엔지니어와 대화가 필요한 건 뭐냐면, 보통 본인 소리를 더 크게 듣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 강당이 있고요. 여기 그 스피커가 자 이렇게 달려 있죠.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쪽이 보통 벽이죠, 벽. 이쪽이 벽이고요. 여기에 회중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본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쪽으로 소리를 크게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소리가 이렇게 와서 벽을 타죠. 자, 벽을 타게 됩니다. 벽을 타고 한 바퀴 다시 돌죠. 자, 이게 나온 소리가 벽을 타고 천장 맞고 이렇게 회중한테 가는데 문제는 회중 앞에는 원래 스피커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난 상태에서 이 회중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 소리를 한 번 듣고 이쪽에서 소리를 또 한 번 듣게 되죠. 그러니까 소리를 두 번 듣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크거나 자리가 잘 잡혀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흡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볼륨을 계속 그 모니터 스피커를 키워주게 되다 보면 어, 하울링도 날 수 있고요, 피드백도 날 수 있고 또 회중 입장에서 소리를 이제 두 번 들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니까 어, 그 엔지니어와 대화가 필요하겠죠. 대화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괴로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드립니다. 그냥 소리를 다 드려요. 충분히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를 다 드리고 실제로 보면 이분들 이 회중들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예민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이쪽 분들이 예민한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드립니다. 소리를. 그래 놓고 살살 줄여나가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피드백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사음 주의.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음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메인 스피커인데요. 메인 스피커는 보통 천장에 위치해 있죠. 자, 청중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이제 그 메인 스피커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이제 두 조가 있겠죠. 세트로 되어 있을 건데 여기 이제 청중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피커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됐죠. 그런데 이 A 자리에 있는 분하고 이 B 자리에 있는 분의 그 볼륨 소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소리의 볼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B는 어, 행복하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 A 자리에 앉는 분은 이제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이제 그 스피커 큰 스피커 앞에 한번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래서 온몸을 막 때리고 둥둥둥둥 하면 막 심장도 제 심장도 막 벌렁벌렁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볼륨의 모니터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PA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여기 그 메인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1번 스피커랑 2번 스피커의 어떤 그 소리를 전체적으로 조금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차이도 둬서 딜레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모니터를 좀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A에 있는 분도 그 너무 크지 않게 그다음에 B에 있는 분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볼륨을 모니터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1번 위치에 있는 분은 여기 지금 강대상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에서 그 무선 마이크를 쓰고 계시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찬양하시는 분이 이 스피커 바로 밑에서 이렇게 찬양하실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피드백이 있겠죠. 그래서 피드백 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안 나기 위해서는 EQ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EQ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질문인데요.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질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 퍽퍽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퍽퍽 소리가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듣기가 안 좋은 그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퍽, 퍽, 퍽 이런 그
마이크를 이제 가까이 대보시고 제가 한번 뭐 지금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파, 파, 퍽, 퍽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굉장히 듣기 안 좋은 거친 소리가 나는데요. 그럴 때는 아까 그 파핑이 되는 그 거리가 5cm에서 9cm죠. 그래서 그런 거리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입에서 이제 살짝 올리면 되겠죠. 마이크를 약간 위쪽으로. 그래서 많이 올리다 보면 이제 코 쪽으로 가서 콧바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이크 끝에 이제 팝핑 필터가 이제 스폰지처럼 생긴 거 있죠. 그래서 팝필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마이크 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소리가 이제 마이크를 쓰시는 분께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그 믹서에서 이제 로커 필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로커 필터를 사용하시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EQ 또는 파라메트릭 EQ에서 로우 프리퀀시 아래쪽에 있는 거죠. 아래쪽을 내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아까 4개가 있었죠. 자, 이렇게 4개 있을 때 이게 하이고요. 여기 로우일 때 이 로우 이걸 낮추면 파핑이 소리가 좀 작아지겠죠. 자, 그리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할 때 퍽퍽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전원 켜고 기다리다 보면 스피커에서 퍽 소리가 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전원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입력계가 있죠. 입력계가 있고 믹싱계가 있고 출력계가 있죠. 자, 그래서 전원을 키는 순서는 이쪽으로 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입력에서 먼저 전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믹싱계에서 전기를 받아서 출력계로 내보내고 있을 때 얘를 1번 처음 키고 얘를 2번 키고 얘를 3번 키면 되겠죠. 세 번째 키면 되죠. 만약에 출력계를 먼저 키고 나중에 입력계를 키게 되면 이쪽에서 처음에 켜질 때 나가는 그 아주 강한 소리가 출력계로 바로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스피커가 망가질 수가 있겠죠. 또는 퍽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원을 키실 때는 입력계부터 입력계부터 키시고 믹싱계 그리고 출력계 이렇게 키시면 되고요. 끌 때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끌 때는 출력계부터 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끌 때는 출력계 끄고 믹싱 끄고 믹서 끄고 그다음에 입력계 끄면 되겠죠.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맨 나중에. 자, 스피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악기를 끄면 역시 소리가 이제 큰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피커를 먼저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앰프 끄고 믹서 끄고 악기 끄고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EQ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저희는 이제 동그라미, 그쵸? 동그란 거 4개로 파라메트릭 EQ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이제 톤을 조절을 하죠. 사람 목소리를 조절하고 또는 악기의 톤을 조절을 한다든가 하울링, 급할 때 하울링을 이제 없앤다든가 이럴 때 파라메트릭 EQ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픽 EQ라는 게 있습니다. 룸 튜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들. 그쵸? 각각의 스피커에 믹서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스피커로 나가게 되겠죠. 스피커로 나갈 때 각각의 스피커 하나에 이제 그 EQ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20이라고 써 있고요. 20, 50, 뭐 20, 25, 40, 50, 60 뭐 이렇게 써 있고 여기 보시면 12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0 있고요. 뭐 이렇게 쭉 여기 1kg 있고요. 그 다음에 2kg까지. 자, 이렇게 되죠. 자, 20에서 2만 뭐라 그랬죠? 그쵸. 가청 주파수죠. 가청 주파수에 있는 소리를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룸 튜닝이 뭐냐면 처음에 악기 세팅을 다 해놓고 피드백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에서 그쵸? 아니면 그 홀에서 나오는 어떤 그 노이즈를 피드백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A가 있고 이제 B가 있는데 이 B 형태로 세팅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아예 플랫하게. 자, B도 이제 두 가지죠. 이렇게 플랫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뭔가 좀 멋있게. 예전에 저희 그 전축이라는 거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전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전축에 이 EQ가 달려 있을 때 보면 뭔가 멋있게 하려고 멋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는 엔지니어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런 모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소리가 좋은 소리도 안 나죠. 지금 이 중요한 부분에 소리를 다 깎아놓고, 그렇죠? 너무 낮은 소리만 부스팅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룸 튜닝 하실 때는 전문 엔지니어의 좀 엔지니어께 물어봐서 그분이 와서 세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고요. 파라메트리 EQ가 있는데 얘는 보이스 튜닝을 하는 거죠. 아까 그래픽 EQ는 룸 튜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이스 튜닝은 소리의 실제로 톤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하이부터 시작해서 로우까지 보이스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갑작스러운 피드백 보통 이제 그 마이크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생기는 피드백은 이 파라메트릭 EQ로 좀 잡을 수 있겠죠. 자, 자세히 보시면 메뉴에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미드 프리퀀시, 그 다음에 아래가 로우 프리퀀시죠. 그래서 팍팍 소리가 난다, 팝핑이 난다 그러면 로우 프리퀀시를 낮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고주파에서 피드백이 난다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를 낮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엔지니어가 예배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마이크 볼륨도 다 세팅해 놨을 거고 그리고 무선 마이크에 있는 그 건전지도 아마 갈아 끼셨을 거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소리가 중간에 안 난다. 예배 시간 중간에 안 난다라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찬양 시작할 때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죠. 또는 기도 시작할 때 소리가 안 날 때가 있는데요. 자, 찬양 시작할 때 소리가 안 날 경우에는 전원을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믹서인데요. 전원을 확인하는 거는 어, 그 순차 전원기라고 있어요. 순차 전원기. 순차 전원기는 시퀀스 파워라고 하면 보통 그 렉이죠. 믹싱이 맨 아래에 있는 믹서의 맨 아래에 이렇게 버튼이 1번, 2번, 3번 해서 쭉 해서 8번까지 이렇게 있고 바이패스 필터가 하나 있고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서 8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뭐 바이패스. 바이패스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이거 계속 실수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바이 패스. 자, 안 도와주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바이 패스. 자, 그래서 순차 전원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입력계죠, 입력계. 이쪽이 입력계고요. 여기 믹싱계가 있고 그다음에 출력계가 이렇게 있어서 전원을 켜시면 이쪽에 이제 파워 버튼이 있겠죠. 파워 버튼을 딱 키면 2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8번까지 하나씩 켜집니다.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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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켜져서 입력계부터 믹싱계와 출력계 이런 순서대로 자동으로 켜지는 또 끄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순서대로 꺼지게 돼 있는 이런 순차 전원기가 있는데 간혹 보면 소리가 갑자기 안 난다 그랬을 때 순차 전원기에 어떤 것들이 이제 안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켜져 있는 경우. 보면 뭐 중간에 몇 개가 이제 아니 뭐 보통 안 켜져 있는 게 스피커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스피커가 꺼져 있으면 그쵸 소리가 안 나겠죠. 중간에 이제 실수로 꺼진다거나 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무선 마이크의 입력 선택 이게 이제 그 무선 마이크가 자 무선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있겠죠. 무선 마이크가 생겼으면 이 옆에 보면 아까 마이크 그 다음에 뭐 라인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마이크 쪽으로 이게 그 스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라인 쪽으로 스위치가 돼 있는 이런 경우 또는 뮤트가 걸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시버가 이제 이게 그 믹서 쪽으로
받는 기계가 있죠. 이렇게 안테나 길게 돼 있는 이 받는 기계가 이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꺼져 있으면 당연히 소리 안 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도 않은 경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전체 전원을 그냥 껐다 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전체 전원을 껐다 키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전기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믹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날 때가 있는데, 믹서에 뮤트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믹서에 보면 여기 뮤트가 있죠, 여기. 이게 뮤트 버튼인데, 본인이 이제 뮤트 버튼을 끈 다음에 이걸 까먹어요. 까먹고 얘가 꺼져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뮤트가 이게 꺼져 있는지, 뮤트가 꺼져 있어야 소리가 나겠죠? 뮤트가 켜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트북 재생장치 확인인데 HDMI와 헤드폰이 있죠. 그래서 그 HDMI를 딱 얘를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노트북에 있는 오디오가 HDMI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HDMI를 연결해 놓고 소리가 특히 노트북 소리가 안 날 때는 그 헤드폰으로 믹서에서 이 믹서는 노트북 믹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랩탑 이렇게 쓰나요? 자, 랩탑에 노트북에 있는 그 재생 장치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헤드폰으로 소리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HDMI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그리고 소리가 안 날 경우에 그 캐논이죠. 캐논 케이블이라든가 55 케이블, 35 케이블이 고장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는 거죠. 아예 소리가 처음부터 아예 그잘 나다가 안 나는 경우라기보다는 이 캐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잘 나다가 가끔 안 나요. 가끔 안 나다 또 나다 안 나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다가 안 날 때가 가끔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갈아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울링이라고 하는 피드백이죠. 피드백. 자, 하울링이 생길 경우인데요. 자, 하울링이 생기면 일단 급하니까 페이더를 낮추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페이더는 얘가 페이더죠? 자, 얘가 페이더인데 얘를 그냥 막 낮추시거나 아니면 막 얘를 낮추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아예 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하울링이 생기면 마이크를 최대한 입에 가깝게 하는 거죠. 입에 가깝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마이크가 이렇게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일로 들어갈 거고 이 소리도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 소리도 들어가고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입에 최대한 가깝게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스피커에서 멀리 해야 되겠죠. 자, 스피커가 여기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데 내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 마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하울링이 나겠죠? 자, 하울링은 뭐냐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갔죠. 들어가는 소리가 다시 믹서로 갔죠. 믹서에서 다시 스피커로 소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마이크에 있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그 소리를 다시 마이크에서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루프가 생기죠. 이런 루프가 생기면 소리가 점점 둥둥둥둥둥 커지는 하울링이 생긴다는 거죠. 자, 마이크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입에 가깝게 한다든가 스피커에서 멀리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믹서인데요. 자, 믹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하울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그래픽 EQ, 룸 튜닝을 미리 해놓자라는 거죠. 또는 이미 났다 그러면 파라미터 EQ를 조절해가지고 하이 프리퀀시라든가 로우 프리퀀시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면 전체적인 볼륨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하울링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페이드를 낮추는 경우가 있겠죠. 페이드를 낮추는 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죠. 자, 소리가 답답한 경우가 있죠. 소리가 뭔가 먹먹하고
밟지 않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전용 마이크로 교체를 하는 거죠. 마이크 자체가 이제 막 아주 싸구려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그냥 똑같이 생긴 마이크니까 2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마이크를 막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용 마이크. 그래서 보통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쵸?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SM58이라든가, 그쵸? 또 제나이저의 뭐 835, 825, 835 이런 것들 추천을 많이 하죠. 보컬용 마이크입니다. SM58이 좀 작죠. 835는 좀 큰 편이고요. 자, 그리고 싱어는 스피커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싱어가 스피커 앞에 있다고 소리가 답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싱어가 스피커 앞에 있으면 엔지니어가 페이드를 막 낮추고 그 다음에 EQ를 막 낮추겠죠. EQ가 있는데 그 피드백 나는 소리를 이제 깎아야 돼요. 막 깎는데 스피커 앞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에서 막 나오니까 막 깎겠죠. 여러 가지가 깎이면 소리가 당연히 먹먹한 소리가 나겠죠. 자, 두 번째는 믹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싱어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일단 소리가 답답하다 그러면 EQ를 다 12시 방향으로 맞추는 거죠. 12시 방향으로 맞추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소리가 크니까 하이 프리퀀시를 낮추고, 그쵸? 낮추고, 그 다음에 미드랑 로우를 높이면 되겠죠. 남성은 반대가 되겠죠. 남성은 낮은 소리를 낮추고 높은 소리를 올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자, 노이즈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있고 버징이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그런 그 노이즈가 있을 건데, 화이트 노이즈는 가만히 놔둬도 나오는 소리 있죠. 다 켜놓고 아무도 없을 때 스피커 앞에 가보시면 쉬 소리라든가 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화이트 노이즈인데, 화이트 노이즈는 보통 장비의 신호음이죠. 장비의 증폭 신호음. 자, 특히 많이 나오는 애가 이 노트북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트북에서 노트북을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연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노트북 볼륨 자체를 이렇게 켜놨을 경우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죠. 자, 그럴 때 이제 노트북의 소리를 이제 볼륨을 낮춰놓으면 되겠죠. 또는 이제 믹서에 있는 뮤트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뮤트 버튼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뮤트를 꺼놓고 있다가, 그쵸? 뮤트를 걸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소리가 안 들어오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고 키면 소리가 갑자기 엄청 크게 들리는, 자,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다이렉트 박스를 쓰면 얘는 언밸런스를 밸런스 잭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사용 안 할 땐 역시 뮤트를 거는 방법 있죠. 자, 그리고 버징이 있는데, 버징은 마이크를 손으로 잡을 때, 또는 아마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믹서에다가 노트북 케이블 있죠. 35 케이블을 연결해 놓고, 자, 여기 보면 잭이 이렇게 생겼죠. 이 잭을 손으로 잡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자, 손가락입니다. 이게 손가락. 자, 이렇게 딱 잡아보시면 징 소리가 갑자기 납니다. 징 소리가 딱 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버징이죠. 그래서 버징이 났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얘기인데, 접촉 불량이죠. 접촉 불량 또는 어스 불량이죠. 그래서 접촉 불량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캐논에서, 자, 캐논 다이나믹 마이크죠. 다이나믹 마이크의 이쪽 캐논 잭, 여기에서 이제 버징이 좀 있는 경우가 있죠. 마이크를 이제 손으로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뭐, 자,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 쉿, 뭐 띠 이런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모기 100마리 정도가 한 번에 귀에 있는 뭐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슈릿 슈릿 찡찡 막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를 순간적으로 많이 먹을 때
이쪽으로 소리가 안 들어와서 그 전기가 이제 좋지 않아서 나오는 소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자, 더 궁금하시고 더 이제 배우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뮤직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향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영상으로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가 있습니다. 장비를 수리하실 수가 있는데 뭐 AKG라든가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이니까 그거는 저희 각자 이제 장비의 AS 센터를 알아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화가 좀 날 때가 있어요. 각자 이제 싱어 또 악기 또 설교자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할 때가 있죠. 그리고 원하시는 걸 하다 보면 이제 회중 몇 분이 이제 오셔서 컴플레인을 하시거나 이렇게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일단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그쵸? 전체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맞는지,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셔서 번아웃 되지 않는 그런 엔지니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자와 영적 엔지니어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직접 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사실 많이 다뤄보시고 하울링도 한번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그게 실전에 또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호석이었습니다.